네, 시스틸러 주역합니다.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국민이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보루 파이터. 아직 싸우지 완벽하게 싸우는 분도 있고 안 싸우는 분도 있고 이런데 마지막 보루 네. 파이터들. 야, 이분들한테 좀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기대를 걸고요. 5위는요? 네, 이번 주 신스틸러인데 어쨌든 정양석 이양수에서 못 누구는지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경선 준비위가 사무총장에 내정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에. 어쨌든 왜냐면 이제 경선이 이제 진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잘해야 되는데 원래 하던 김선동 사무총장이 이제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사퇴를 했고 네. 정양석이라는 분은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으로 했고 이분은 이양수 의원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보좌관 출신입니다. 아주 보좌관 오래 네. 하셨었고 보좌관 출신으로 지역구로 바로 당선된 분 거의 첫이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되시면 근데 강원도 출신이에요. 속초? 그래서 네, 그렇게 네. 강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러시죠. 분인데 이 두 분으로 한 이유는 그 서울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해라. 네. 엮여 있는 게 별로 없는 분들로 일단은 경선 준비를 넣고 네. 물론 잘해주길 마지막까지도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더불어 제가 이제 우파 신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네. 그 얘기를 살짝 드리면 네. 제가 왜 아직 순위에는 못 올려놨냐면 지금 우파 신당이 총 3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셋 다 자유라는 이름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제 자유 수호 포럼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자유민주라는 가치를 이 고영주 변호사님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정말 역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람들과 함께 이제 탄탄히 조용히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왜 여기도 같이 띄우냐면 결국은 국민의힘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광역단체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무리 국민의 진당일지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섹션은 지금 준비가 되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유석춘 교수와 그 다음에 김대호 소장을 필두로 한 자유 책임당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발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뒷단에는 이제 정규재 대표님이 있어서 이제 여기는 부정선거 안 싸우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시민당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쪽 계시던 분들이 근데 이제 거의 중요한 것은 자유시민당은 저 기독자유통일당도 전혀 다른 연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고. 다른데 그런데 이제 이 세 개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 개야 다 저는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모임 있는 날 여기서 사회 봐달라 그러고 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무조건 합쳐야 돼요. 당연하지. 네. 그리고 이 세 개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일단 우파 신당이 뜬다는 소리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이 그쪽에 안 가고 있는 걸 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우파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 시기적으로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는 아주 큰 역할을 못할 수는 있다. 그것을 염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딱 세 가지입니다. 부정선거를 전면에 두고 싸우자의 입장이 있고 자유수호 포럼은 사실 부정선거 전면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자유책임당은 조금 뒤로 빠져 있고요. 또 중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강렬 지지층이 있고 또 트럼프는 그냥 어떻게 바이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요 결혼할 때요 남편이 비대 룰루 비대 쓴다고 싫어하고 뭐 나는 뭐 싫어하고 그거는 아주 세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가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보수 진보에 대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다른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들은 계속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분열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결국은 합쳐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공화당과 기독자유통일당까지 합쳐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우파 신당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합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냥 촛불 태풍 속에 저기라고 하죠 찻잔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우파 시민들이 분열에 어떻게 보면 가담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는 그렇게 지금 찢어져서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아스팔트조차도 찢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저 선거 때 보면은 물론 부정선거로 망했지만 그 전에 그걸 부정선거를 하게끔 힘을 소진시킨 게 뭐 누구야? 조원진의 무슨 당이야? 애국당. 그다음에 누굽니까? 홍문종.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네. 아스팔트조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못 합쳐진 것도 있지만 아스팔트가 합쳐져야 그다음에 미래통합당하고 합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면 자기네들이 옳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원천 부여시키는 게 이게 옳다. 나머지 그거를 우선순위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뭐 탄핵 뭐 오적 뭐 네. 탄핵 뭐 이거를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나만 선이고 네. 나하고 방법이 다르거나 가치가 다른 사람은 합칠 수 없다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뭐 나만 선이라고 지금 벌써 그 조물조물하게 세 군데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또 조물조물하게 또 이렇게 모여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몇천 명 모이네? 이거 몇천 명 지지자들이 있는데라고 이거 접을 수 없지?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우파 통합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자기들의 지분으로 욕심을 부려요. 요건 내 세력. 그러면 이건 내 정치적 기반. 그다음에 이게 돈줄도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참 뼈 아픈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돈줄도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게 소탐 대실이에요. 뭘 처먹으려고. 뭐가 그 세력을 그걸 몇천 명 모아서 뭘 하려고. 그게 이쪽 저쪽 세쪽 벌써 세 군데로 나눠서 우파신당이 한 군데로 모여도 안 돼. 맞아요. 지금 간단치 않은. 결국은 우파신당이 한 군데 모여서 국민의 짐을 흡수해야 뭐가 되든 말든 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세계가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 정치적 세력과 뭘 먹으려고 그래. 안 돼.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파 시민들이 거기에 대의 우파 뭉쳐라. 뭉치지 않으면 니들 예를 들어서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줘야 돼요. 뭉쳐라. 그래 뭉치는데 요쪽하고 뭐가 다르면 달라도 좋으니 뭉쳐라. 네, 지금 일단 만나고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뭉쳐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아까 그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따라서 분열이 됐었고 지금은 부정선거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둘 다 중요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지금도 해야 되고 부정선거도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나는 못 싸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명이 반이 있잖아요. 반장이 있으면 어떤 애 소풍 가자, 쟤는 안 가자, 쟤는 뭐 어디든 의견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율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야 12명? 그럼 니네 소풍 가지 마. 공부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반에서 공부해. 야 너네 20명? 소풍 가자. 그리고 너네 5명은 애매하지. 지금 선택해. 하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는 없는데요. 저는 지도자가 없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사악한 정권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부각되는 사람 감방 보내잖아. 그냥 순서대로. 정광훈 목사님 보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 군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그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지금 회의를 한 5번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분이 그 리더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얘기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세 당 이제 핵심들이 만나십시오. 만나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왜냐면 기본적인 준비들은 됐어요. 근데 그걸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저기 족발집 3개 생기면 거기 족발 3개 다 나눠서 가지 않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하나를 해놔야 나중에 국민의힘당을 자석의 힘으로 그동안 왜냐면 아스팔트 시민과 그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서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구나. 우리는 그냥 김무성이 저거 유튜버와 거기 표 얼마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 무시되는구나에 이제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이 정당의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면 정당이 필요하구나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세 군데는 네. 결론 내립시다. 네. 그 세 군데는 하여튼 잘 하셔야 돼요. 하실 거 아이가 있지 무슨 잘하고 말고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뭘 따로따로 그렇게 좀 따로 제발 좀 하지 그러지 마세요. 좀 마세요. 좀 네, 흉해요. 그냥 뭐 포럼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네. 당 뭐 이런 거 좀 하지 쭉 찢어발겨서 누구 좋은 일 시켜 다 대개문 문재인 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맞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 다 연결이 돼 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정당의 시즌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정당이 필요할 때는요 대선 주자입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안 받겠대요. 그럴 때 자유수호 포럼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모셔와요.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후보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재인 임기 언제 끝나요인데 결국은 그리고 민경욱이란 분을 대선 주자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상품 지금 사실 왜 이게 의미가 없냐면요. 지금 상품이 없어요. 상품을 안 들여놓고 백화점만 연 겁니다. 중소 그 가게만 연 거고 이거 뭐 팔라 그래? 그래 계속 그게 논쟁이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모셔와도 안 돼요. 아,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네. 저 모셔와도 안 되고 괜히 최재형 감사원장 모셔가면 최재형 감사원장만 저 흠집 나서 상품이 다 훼손돼요. 모셔와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다 합쳐야 돼요. 이래야 합쳐야 돼. 돼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뭐 윤석열이든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만들면 몰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나라 살리는데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셔 하면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하는 그 군소 거기서 모셔와서 이제 얼굴마다 한번 오셔야지. 그 뒤에서요 한번 회의해 보십시오. 수많은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자기들 뭐 다들. 얼굴마담 내세우고 자기들 목소리 자기들 이권 챙기느라고 하고 그러면 안돼. 안 그래서 됩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만 작살나 오히려 상품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안돼. 아 그러네요. 안돼. 어쨌든 지금 그런 시즌이어서 제가 여기다 올리진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경선 준비에 이제 본격 네, 들어갔다. 돌입했다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